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취임 44일째. 이제는 더 볼 것도 봐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바닥도 이런 바닥이 있나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수준이 어쩌면 이 모양 이 꼬라지일 수 있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국격이, 품격이 곤두박질치고 말았는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알면서 뽑아준 국민을 탓해야겠죠. 껄렁껄렁, 대충대충, 건성건성. 44일을 보아온 끝에 내린 그의 태도에 대한 표현들인데요. 오늘도 응을 연발하며 대체 말의 요지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남발하고 그게 아니다.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잘못 전달됐다만 무한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어영부영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다 말아먹을 작정인 듯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47%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습니다. 임기 초 진짜 레임덕이 시작된 건데요. 각종 여론조사 수치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월 첫째 주 53%에서 지난주 49%, 이번 주는 47%로 지속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데요. 큰 기대치가 없으니 부정평가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힘당 지지층 82%, 보수층 70%, 60대 이상 60%였습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0%, 진보층 66%, 40대 62% 등에서 많았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소통 7%, 경제민생 6%, 결단력, 추진력, 뚝심, 전 정권 극복이 5% 등으로 꼽혔습니다. 소수 응답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수사가 새로 포함됐는데요. 정말 콩깍지가 씌우지 않는 이상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인사 13%,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11%,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독단적 일방적 8% 등으로 지적됐는데요. 부정평가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소수 응답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가 72%로 압도적이었고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가 15%,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가 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응답률은 10.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뭘 알아야 통반장이라도 해먹죠. 무지하고 무식한 수준이 검찰총장도 과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제와 민생을 다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신색깔론을 밀어붙이는 것 말고는 돌파구가 없는가 봅니다. 이토록 빠른 포기는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뭘 해먹어야 되나, 또 뭘 해먹을 수 있나가 관심의 포인트인 듯합니다. 해경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2년 전 벌어진 공무원 월북 사건을 다시 뒤집게 하며 신색깔론, 친북 프레임을 가져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결국 2년 전 수사 결과를 번복한 해경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금씩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러나 보기 좋게
대통령 기록물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비록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정봉원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의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24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치안총감인 정청장, 서승진 해양청 차장 등 치안정감 2명, 김용진 해양청 기획조종관 등 치안감 6명으로 모두 9명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체당하며 겪었던 수모를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또 겪게 된 겁니다. 전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 부족하나마 노력했다면서도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양 표류 예측 결과, 그리고 이 씨의 채무 내용 등이 주요 근거였는데요.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 청장은 지난 22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는데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이들은 공무원들을 그냥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나 봅니다. 이들 주어가 없음을 밝힙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됩니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소통 창구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 입장에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 제안은 이 같은 그동안의 지적사항들 검토 등을 보완하여서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4가지 운영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됩니다. 첫째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 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둘째,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따라하기, 흉내내기 구색 갖추기 행태가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만들었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국민청원과 달리 100% 실명제에다 내용은 비공개로 한답니다. 청원 내용이 공개되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대체 누가 실명으로 여기에 글을 올릴까요?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이나 청원을 하면 30일에서 150일까지 각각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0일에서 15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5달을 기다리라는 거죠. 차라리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봉화나 횃불, 파발말을 띄워도 이것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왜 이걸 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이 부러웠나요? 짝퉁도 아니고 국민 제안. 그런데 5개월까지 걸린다고요?
그냥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 정부 지우기의 하나라는 논란 속에 실명제, 비공개 운영이 국민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뭐래도 이토록 후지기는 힘들 듯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기도 힘들죠, 사실.